암 환자인데 이분도 4기 환자였어요. 4기 환자인데 항암하는 게 엄청 힘든데 할리를 타면서 회복했다. 이 유튜브를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나도 할리 타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는데 할리를 구입을 해서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암하면서 할리를 탔습니다. 약 들어갈 때 조금 아프셔요. 카자흐스탄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입원 치료한 걸로만 놓고 보면 약 240만 원 정도거든요. 하루 입원 치료해서 한 비용이. 물론 주사 양을 이제 좀 타긴 했지만 환자는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하는 부분 안에 치료 받는 거나 나만의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1억 5천 정도 들어가면 수익률은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보신다고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대장암 4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이기고 나아가고 있는 변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장암 4기에 전이가 3군데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늦은 몸인 거죠. 병원에 대한 얘기로는. 또 전이 범위가 좋지 않은 데였습니다. 보통은 대장에 걸리면 그 근처에 있는 장기에 전이가 돼서 거기를 다 이제 수술한다든지 거기를 집중 치료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대장에서 원발 부위가 생겼는데 전이가 이 상위 쪽으로 올라가서 식도하고 대동맥하고 뭐 이런 데로 퍼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들이 이제 볼 때는 온몸에 다 암이 퍼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온몸에 다 전이가 됐다고 보는 거.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의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의 확률이에요. 치료가 돼서 암세포가 잡히면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1%였어요. 1%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생 항암하거나 평생 치료받고 산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고주파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네. 지지난 주인가 제가 이제 CT를 찍고요. 그리고 경과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항암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술한 뒤로 2번 하고 나서 계속 하자 그래서 못 하겠다고.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일단은 해볼 때까지 끝이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면역 치료로 가야지 이렇게다가 제가 못 살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뭐 이러면서 겁을 막 줘요. 연명 치료 상담받고 가라고 막 이러고. 요번에 CT 찍고 가서 검사를 받는데 암세포 발견이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의견이 좀 틀린 것 같다고. 너무 잘 됐다고. 다음 3개월 후에 한 번 다시 보면서 이렇게 진행해보자고. 이게 눈에 보이는 크기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CT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암세포가 좀 뭐 1cm 이하, 뭐 0. 몇 cm 이하 정도 모였을 때 눈에 보이는 거라서 이제 안 보이면 그 정도 크기의 암세포, 그 정도 수의 암세포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암 환자긴 하지만 암 환자한테 암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 아닌 사람도 암세포가 있는데 CT 찍으면 안 발견되는 거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계속 항산화 치료하고 면역 치료하시면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 면역 세포들이 먹고 없애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진짜 건강하셔서 저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처음 항암할 때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얼굴도 새카매지고 손발 다 마비 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손발 저린 거는 조금 남았는데 머리는 다시 났고요. 지금은 오히려 안 빠져요. 원래 머리 감으면 한 10가닥에서 20가닥씩 빠지잖아요. 저는 한 가닥 빠질 정도. 영양주사 겸해서 면역 치료에 필요한 주사제를 맞는 건데, 한 번에 맞는 게 아니라 또 링겔식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맞아야 되고, 입원해서 맞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주사를 맞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배워서 집에 가서 이제 주사를 병행해서 맞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주사를 몸에 투여하는 것 같고요. 이슬토죠. 네. 미스톤 어디 쪽으로 할까요? 이쪽이요. 그쪽이요? 따끔합니다. 따끔. 약 들어갈 때 조금 아프셔요. 잘
잡으셨고요. 20에서 30으로 가면 네.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양은 1cc로 똑같고요. 그래서 똑같죠? 농도는 짙어져서 농도가 짙어져가지고요. 면역 반응이 좀 세져서 좀 간지럽거나 좀 구운 반응이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깔끔합니다. 깔끔. 자다시는 그래도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깔끔합니다. 찌를 때가 조금 아프셔요. 주먹 피셔도 됩니다. 아프진 않으셨어요? 좀 아팠죠? 네, 뭐. 네. 이 정도는 뭐. 암이 걸리고 암 환자가 됐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암 환자인데 이분도 4기 환자였어요. 4기 환자인데 항암하는 게 엄청 힘든데 할리를 타면서 회복했다. 이 유튜브를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나도 할리 타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굳이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할리를 구입을 해서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암하면서 할리를 탔는데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어요. 힘든 가운데에 그런 자연의 공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아무 구속함이 없는 부분으로 내 몸을 맡기면서 쭉 나아간다라는 그 과정에 한편으로는 그런 힐링하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은 좀 날씨가 좋고 괜찮으면 가까운 데 이렇게 또 라이딩을 좀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요. 네. 저는 갖다 준다고 갖다 주는 거라서. 다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요. 요거 끌고 다니는 사람만 가져다 줘요. 환자. 브로콜리 하루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암 환자들한테 좋다니까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 항암할 때, 또 코로나가 한창 같이 유행할 때 저는 항암을 했거든요. 저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런 코로나에 노출될 확률이 더 취약한 부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코로나 한 2번씩 걸렸을 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15차 항암하고 13차 표적 항암을 했는데 이걸 한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보통 그 정도 맞는 사람들을 보니까 1년을 넘게 있더라고요. 15차까지 하는데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저는 한 6, 7개월 안에 그걸 다 맞은 거예요. 보통 항암 환자들이 이 맞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보통 3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으면 4주. 왜냐하면 항암하고 나서 회복이 다 돼야지. 회복이 돼야 또 항암할 수 있어요. 회복이 좀이라도 안 되면 정상 치수가 100이면 70까지 돼야지 항암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 밑으로 내려오면 못하거든요. 이 주기가 보통 3주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회복이 2주 안에 끝났어요. 항암을 한 번 하면은 한 3일 정도 꼬박 맞거든요. 3일 맞고 그 항암 증상의 그런 어려운 고비가 그 뒤로 한 3, 4일 정도 지속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한 20주일 정도 고생을 그렇게 항암하고 하면 나머지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바로 회복이 됩니다. 저 몸이. 근데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의사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번 주도 놀랍네요. 몸이 정상 회복이 또 금방 되셨어요? 바로 항암해도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부분 안에 제가 뭔가 특별한 거 한 게 있나? 음식도 잘 못 먹는데 뭘 했을까라고 하면 생식 먹은 거하고 뭐 인민푸드 먹고 그 이롬에서 나오는 식품들을 먹은 건데 그거의 효과가 굉장히 항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안 가고 집에 막 가만히 앉아서 막 이렇게 있어갖고 했으면 뭐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해외도 가고 다니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너 지금 큰일 난다. 너 코로나만 걸리면 너 이제 끝이다. 면역력 다 바닥인데 어떡하냐.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나왔는데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물론 항암하고 뭐 갖고 와서 병원에서 면역 치료 이렇게 받았지만 제가 꾸준히 한 거는 뭐냐면 생식 먹고 그 이면푸드랑 휴젠푸드라는 이 식품을 먹은 거.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본 거라고 확신합니다. 암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암 치료에 대한 면역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시작한 게 생식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좋은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금액만 좀 착해졌으면 좋겠어. 와, 다른 날보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딸기 위에 올려 있는 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아, 이게 오늘 거꾸로네. 보통은 딸기가 밑에 있고 위에 우유가 있는 건데 오늘은 어떻게 딸기가 위에가 있어갖고 이게 좀 스타일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는 되게 선호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기업들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세제 혜택, 부가세 감면, 수입하면 관세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을 계속 주나 봐요. 카자흐스탄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코이카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그런데요. 카자흐스탄에도 나갔는데 이제 제가 몸이 아프기 전보다 아픈 뒤로 더 많은 일들을 좀 하면서 또 해외에도 아이템 찾으러 또 시장 발굴하러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 회복에 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내가 언젠간 해야지라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괜찮고 내가 움직였을 때 행동으로 옮겨서 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내 몸에 스트레스도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몸이 더 회복이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최대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자흐도 그런 경우로 좀 나아갔고요. 5월 달에는 이제 몽골을 또 나아갈 일정을 좀 갖고 있거든요. 5월에 몽골에 나아가는 거는 이제 몽골에 캐시미어 아이템을 찾으러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또 10월에 터키에 또 나아가고 몸이 아프다라고 판정이 받고 나서 나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판정을 받기 전에는 그냥 내 몸이 그냥 이렇게 좀 피곤한가 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났었는데 암이라는 것을 일단 확정을 받고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니까 나가서는 좀만 움직여도 좀 지치고 좀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랄까 소망?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이 그 힘든 것을 좀 잊게 하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동안에는 막 잊고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호텔에서 이제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은 몸이었지라고 해서 좀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서 좀 쉬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아무튼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239만. 우와. 4대 암이라고 해서 암이 걸리면 그리고 그 부분 안에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면 보험으로 되는 혜택은 사실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산재 특례를 받아서 95% 적용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95%는 보험에서 혜택을 보고 나머지 그러니까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에서 하고 나머지 5%만 내는 거라서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면역 치료로 이제 받기 시작을 하면 면역 치료는 사실 보험에서 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비급여에 대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을 균형하면 비용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입원 치료한 걸로만 놓고 보면 약 240만 원 정도거든요. 하루 입원 치료해서 한 비용이 물론 주사 양을 이제 좀 타긴 했지만 근데 이거를 다 내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비로 이제 이 혜택을 봅니다. 기존에 실비가 만약에 들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땐 실비는 누구나 좀 들으셔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암을 떠나서 실비 혜택을 좀 보셔야 되고 실비가 들면 급여 항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만 내면 되고요. 비급여 항목은 실비에서 80에서 85%를 보조를 해줍니다. 많게는 20% 아니면 15% 정도 자기 부담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비용만 내면 80만 원은 보험에서 혜택을 봅니다. 실비를 들으셔서 실비로 혜택을 보면서 면역 치료를 받으셔야 큰 도움이 되시고 재정적인 부담에서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실비도 그 각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적으로는 1년에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그 실비로 탈 수 있는 보험들이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할 때 받는 비용, 입원해서 받는 비용이 좀 달라요. 입원해서 받는 비용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 100만 원이 좀 넘기는 것들은 입원 치료해서 보험 혜택을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비용이다 이거는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통원 치료에서도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통원 치료하고 입원 치료 같이 병행하시면서 실비 혜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어르신들 지금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있나 보다. 네, 들어가세요. 어르신들 가시는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잘 계시죠? 어려 누구 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시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누가 있나요, 여기? 네.
네. 잘 지냈어요? 그럼요. 얘도 있구나. 얘네들도 있네. 네, 얘네들 다 있죠. 안녕. 잘 있었어? 갈 거예요, 이제. 차 오면은 이건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지셨어요. 야, 참, 누구부터 인사를 해야 되냐, 오래간만에. 야,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짠 하시고요.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난 거요. 그죠? 아이고. 그렇구나. 아무튼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복지 마인드로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수입은 수입대로 또 잘 오는 거고, 수입만 보고 쫓아가면 사실 이런 경쟁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것도 좀 저도 누군가 한 달어치 되면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네. 환자는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하는 부분 안에 치료받는 거나 나만의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메이는 거나 구속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본 것처럼 와서 이게 지저분한 거 있는지 좀 보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꼭 차 있으면 좀 비워주고 하는 역할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가 한 실평수 50에서 70평 정도 되는 건데, 보증금하고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는 다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가면 수익률은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보신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노후나 아니면 내가 좀 바쁘게 이렇게 하는데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나만의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제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좀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암이라는 영역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암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겨내고 또 소망함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고, 그리고 가만히 머무르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나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요. 반드시 암을 극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